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하루 종일 정치권이 소란스러웠죠. 아니, 발칵 뒤집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박영선, 양정철 발탁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당하다는 보도도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혼돈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기용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 대변인실은 검토된 바 없다 부인했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근 라인에서는 검토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또 확인하는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여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박영선, 양정철 발탁. 황당하다. 혼돈의 용산 대통령실이 혼돈에 빠진 것 아니냐. 황당하다. 박영선, 양정철 발탁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에 대해서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 아니야. 화합형 인사야. 안철수. 야당의 파괴 공작이다. 이건 민주당의 박지원 당선자. 이 세 사람의 이제 반응을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당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다. 아니다. 화합형 인사라고 볼 수 있다. 아니다. 야당의 파괴 공작이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여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보수층에서는 특히 총선 참패에 이어서 2차 충격을 받았다.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나 일부 좋은 분들이다. 박영선, 양정철 모두 DJ도 보수 인사를 중용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중권 비서실장 기용했던 것을 안철수 의원이 다시 소환해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도가 뭐냐,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론을 떠보는 것이냐, 진정으로 야권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아바타, 끔찍한 혼종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반응 먼저 본다면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권영세 의원은 보수층 내부를 고려해서 기용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소 온건하지만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안철수 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무난하다. 김대중 대통령도 보수에 있던 분 김중권을 비서실장으로 모셨었다. 반면에 이제 야당 쪽 반응을 보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에 흘려서 정치권 반응이나 여론을 동향을 한번 살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고요. 박지원 민주당 당선자는 이분들이 대통령과 친한 건 사실이지만 응하진 않을 것이다.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에는 대통령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 비공식 라인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선, 검토, 경위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뜻이 담겼다. 비공식 라인이 움직였다. 인선, 경위 놓고 혼선. 이제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윤 대통령이 인재풀을 좌우 제한 없이 넓히겠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다른 후보군과 함께 검토했던 것은 맞다. 그런데 둘을 기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용을 실제로 검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은 그러나 적지 않이 발견되고 있다. 대통령실
정무라인, 홍보라인 관계자들은 뭐 황당하다, 금시초문이다, 이런 반응을 1차적으로 보였고, 오전 8시 53분 대변인 명의로 박영선, 양정철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는 부인 입장을 내놓았으나,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용 가능성과는 별개로 박 전 장관 등이 검토 대상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보도 경위를 두고서도 대통령 뜻이 담긴 것 같다, 비공식 라인이 움직인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박영선 전 장관이 최근 미국 하버드대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것을 두고도 총리 발탁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박영선 전 장관하고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댓글 수사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박영선 전 의원이 법사위원장 할 때부터 인연이 맺어지기 시작해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만남이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총선에 출마할 것을 권유한 적도 있다. 그렇게 서로 친분과 신뢰가 있는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이제 어느 부분을 우리는 비판해야 될까, 이제 이런 건데요. 박영선 총리설 중대 인사다, 이건. 그런데 대통령실 공식 조직은 몰랐다?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다. 대통령 공식 조직은 몰랐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 결론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전 의원을 총리로 검토하는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역대 정부에서 다른 당 출신을 기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인사검토는 폭넓게 하는 것이 옳다. 박영선 전 의원은 중기부 장관을 지냈고, 최근엔 반도체에 천착하면서 과거의 정치 행보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중대 인사가 공식 조직이 아니라 누군지 알 수 없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 검토된다면 정상적인 국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그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한간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분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 단독 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국정 전반 그리고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기사가 일면에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 16일 화요일 저녁에 서울 시내 모처에서 둘이서 단독으로 회당을 갖고 저녁 식사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및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조언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19일 비공개로 단독 만찬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비상대책위원장 사퇴하고 조용히 머물러 있는 한동훈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셀카 놀이를 하고 당을 망가뜨렸다, 당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특검이나 준비해라,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 이런 식으로 사나흘 동안 연일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었는데요. 그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서 만찬 회동을 한 것과 어떤 분위기가 겹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제대로 정신 차리고
총선 참패 그 뒷수습을 제대로 해 나가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 않다. 4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 4월 15일 날, 그때도 총선을 참패했었는데 4년 전 참패 원인 진단하고도 다짐만 했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21대 총선 반성문을 분석을 해보니 서민, 중도층 확장 실패가 참패의 원인이었다라고 첫 손을 꼽았고, 민생에 소홀했고 무원칙 공천, 이것이 참패의 원인이었다 했는데 이번 22대 총선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 기사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고 교훈을 얻을 줄 모르는 국민의힘 그 분위기와 문화, 이런 것을 아주 예리하게 꼬집는 기사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단독으로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전 호주대사 최상병 사건 회수 몰랐다. 그래서 윗선 의혹이 커졌다. 국방장관이 몰랐다 했을 경우에 윗선은 누구냐? 용산 대통령실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2일 날 최상병 특검을 지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최상병 사건을 다시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모르고 있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한겨레가 보도를 한 겁니다. 처음에 이종섭 전 호주대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최상병 사건 회수를 지시한 것이 유법은 아니다 라고 방어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출장 간 뒤에 보고를 받았다, 입장을 바꿨다 라는 것이 보도 내용입니다. 국방부 검찰단 사건 회수 당시에 경찰의 영장 제시 등 절차를 패싱한 것이다. 자, 요점은 이종섭 국방장관이 최상병 사건에 관한 서류를 회수하라 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대통령실 아니냐, 뭐 이렇게 겨냥하는 화살끝이 좁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이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 몰고 올 파장이 제일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화영 창고가 아닌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 검찰은 이화영 그날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이화영과 검찰의 얘기가 지금 엇갈려 있는데요. 이화영은 진술 번복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다른 기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채널A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통화를 채널A하고 했는데, 술자리 장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재판에서 말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오른쪽 진술 녹화실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술자리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수사검사, 수사관 한두 명, 쌍방울 관계자 1명, 그리고 추가로 1명, 이렇게 아주 여럿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검사, 수사관 둘, 쌍방울 관계자 1명, 추가로 1명, 제가 손으로 꼽아보니까 8명이 그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인데요. 자,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술자리가 벌어진 시기는 작년 6월 말에서 7월 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방송에서는 그날 이 검사실, 창고, 영상 녹화 조사실 위치를 직접 표시한 그림을
그려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점은 이화영 씨가 술자리 회유를 당했다라고 한 장소 그리고 참석자에 대해서 말을 또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허위 주장을 계속할 때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이화영 그날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 검찰에서 식사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치소가 아니라 구치감.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 13조 원 풀어라. 이렇게 정부에 이제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총선 때 공약 이행하겠다. 뭐 이런 거지요.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암적 존재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이 포퓰리즘은 마약 같은 것이다. 전체주의다.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응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북한군 그리고 좌익 세력이 6.25 때 종교인 1,700명을 학살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인 것 같습니다. 북한군 좌익 세력이 6.25 때 종교인 1,700명을 학살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기독교, 불교인 등이 희생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주식 1억 원을 30년 동안 투자하면 한국은 4억 원이 되는데 일본은 23억 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가장 큰 그 핵심 쟁점이자 화두 중에 하나가 이 주식시장 밸류업을 해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우리 기업의 가치 이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주식을 1억 30년 동안 투자하면 한국은 4배가 되는데 일본은 23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금융 투자가 결국은 노후의 삶을 바꾸는 것 아니냐. 60대 자산을 보면은 한국은 5억 정도인데 미국은 25억이다. 증권시장의 저평가가 노후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밸류업 등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